자, 19번째 기계도면 그리기 예제를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명령어만 꾸준히 이제 익혀왔는데 또 오랜만에 그 도면을 작성하는 과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일단 새 도면을 하나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새 도면을 하나 불러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면청에서 중심선이라는 도면청을 신규로 생성합니다. 예, 관리자에서 도면청 특성 관리자에서 새 도면청에 아이콘을 클릭해서 도면청 하나 생성시킨 다음에 한글로 중심선이라고 이름을 바꿔 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서 캐드에서 과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가지 다양한 명령을 배워보셨기 때문에 뭐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그게 어렵지는 않은 도면이긴 하지만 기계 도면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생겼지만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쉽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그릴 수 없는 어려운 걸로 이제 인식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작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록 CD의 둘째 마당 3장에 기계도면 완성이라는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시면 이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 310페이지부터 이제 작도를 시작해 볼 건데요. 여기 있는 것을 완성하게 되면 310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이런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중심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심선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면청을 새로 신규로 추가해서 거기에서 색상을 변경하고 색상과 선 종류를 변경하시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얘를 꺼내왔을 때 여기에서 이 중심선이라는 것을 새로 생성했고요. 여기 지금 완성이 된 도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면청에서 중심선을 새로 생성했고 색상은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선 종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이 아니라 당연히 새 도면을 불러오게 되면 continuous 이 실선만 있게 되거든요. 일전에 배우실 때 로드에 가서 위에 파일이 아니라 밑에 사용 가능한 선 종류 여기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한 다음에 C라고 센터 라인이기 때문에 C라고 치면 바로 C에 해당하는 글자가 바로 뜨게 됩니다. 이때 센터가 맨 위에 있죠. 숨은 선 같은 경우에 H라고 치면 히든 선이 바로 뜹니다.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선 타입에 대해서 조그만 그 영문명을 알고 있으면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일일이 찾아야 되면 오른쪽에 스크롤바나 아니면 키보드의 위아래 이 버튼을 방향키를 눌러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여유있고 느긋한 성격이라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좀 이 빨리빨리 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은 좀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영문명 C를 치면 바로 등장을 하니까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서 센터를 지정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선 종류가 변경이 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0번 도면청에 현재 이 기계도면 객체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은 색상과 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특성에 홈 탭에 가시면 이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에서 색상을 바꾸게 되면요, 만약에 이것을 도면청 나는 하기 싫어서 이게 귀찮아서 만약에 나는 그냥 뭐 객체를 그냥 다 지정해 가지고 이걸 그냥 사실은 0번 도면청에서 이 색상만 바꾸는 거죠. 만약에 나는 이걸 색상을 바꾸고 싶다, 이걸 바꾸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빨간색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면층에서 색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전체적인 도면층의 색상을 만약에 다른 색으로 바꾸게 되면요. 자, 이렇게 만약에 노란색으로 바꾸게 되면, 자, 바뀌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바꿨던 이 객체 하나만, 부분적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위에 가서 빨간색으로 바꿨는데요. 특성에서. 이것처럼, 전체적인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꿨는데도 이 친구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로, 개별적으로 객체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객체를 조정하게 되면요. 나중에 전체적인 통합으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되게 거슬리게 됩니다. 불편하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게 뭐 작은 몇 개 안 되는 이런 객체에서 작업을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복잡하고 아주 그 객체 수가 많은 그런 분량이 많은 그런 도면에서 이런 개별적인 이런 작업을 특성치의 뭐 선 종류라든지 이런 걸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 전체적인 작업을 해야 될 때 일일이 다시 와서 또 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뭐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놓칠 수가 있어요. 이전에 작업했던 거를 내가 뭘 바꿨지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육안으로 이게 눈에 다 보이게 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작은 도면일 때는 어떤 게 원래 도면층이었고 아니면 수동으로 바꾼 거였는지 선택적으로 바꾸고 했던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한 도면일 경우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쪽 부분은 손을 대지 마시고요. 도면층에서 작업을 하시고 이거는 더 이상 바뀌지 않고 꼭 이거는 내가 한두 개는 꼭 바꿔야 된다 하시면 선택을 해서 바꾸시되 그것도 웬만하면 도면층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떤 게 만약에 나는 이 중심선을 끄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끄면 중심선이 꺼지거든요.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객체도 다 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면층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작업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면을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 기계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 새로 그리기를 불러와야 되겠죠. 새 도면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 탭에 가서 네, 그리기 시작하기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예, 템플릿 버튼을 눌러서 iCAD ISO DWT 이 버튼을 클릭하시든지 밑에 템플릿 없음 미터법 이걸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뭐 여기 위에 새로 만들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템플릿 선택을 해야 되죠. 이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템플릿 하고요. 여기에서 iCAD ISO DWT를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열기 눌러도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템플릿 미터법 없이 열기 이것을 열어도 되겠습니다. 이걸로 열게 되면 그냥 열면 iCAD ISO가 열릴 것이고 템플릿 미터법 없이 열기 누르면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템플릿의 템플릿 미터법 없음 이겁니다. 이걸로 여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기 방법은 많기 때문에 뭐 어느 곳이든지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서 가서도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서도 눌러도 똑같은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N이라는 단축키를 쓰셔도 되고요. 뭐 열기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 뭐 취향대로 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기계도면 그리기로 와서 만약에 새 도면을 열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여기 도면층 특성을 눌러서 이걸 눌러서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새 도면 열게 되면 여기에 중심선이라는 도면층을 하나 생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은 빨간색, 그 다음에 선 종류는 센터.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시작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자,
여기 예제로 다시 와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는 순서를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새 도면을 열고, 그 다음에 도면청을 새 도면청 하나 만들고, 글자는 제목은 한글로 중심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색상은 빨간색, 선 종류는 센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원을 하나 가운데 그립니다. 그죠? 여기 보면 치수가 반지름이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셋을 해도 되고요. 옵셋을 간격 20만큼 더 해도 되고, 아니면 원그리기로 반지름 40짜리를 새로 생성시켜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으로 다음 객체를 그려 나가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좌우에 이게 날개처럼 기계 다른 축을 끼우는, 여기 가운데 중심축이 들어갈 거고요. 좌우에 다른 이제 기어의 축이 될지, 어떤 풀리의 축이 될지, 무슨 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 암이 하나 좌우로 똑같이 나와 있는데, 대칭은 아니죠. 대칭은 아니고, 배열하기로, 원형 배열하기로 그리셔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왼쪽에 하나, 교재에서처럼 왼쪽에 하나를 먼저 그리고, 원형 배열로 오른쪽은 그대로 복사해서 배열하기로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중심에서 왼쪽으로, 이 가로폭으로 70만큼 간격을 띄운, 선을 그려서 다시 위로, 오른쪽에 보시면 10이죠. 중심 간격이 10이거든요. 그래서 70만큼 왼쪽으로 가서 12만큼 위쪽으로 올라간 직선을 생성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끝에 중심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끝에 중심을 가진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반지름은 5가 되겠습니다. 5짜리와 10짜리. 그래서 옵셋으로 5를 해서 원을 하나 더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지름 10짜리인 원을 신규로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렸다면 이제 이 날개 부분에 휘어진 이 부분, 좀 멋지게 휘어졌는데요. 이 부분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호로 그려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 교재하고 똑같이 이 부분이 정석이기 때문에 먼저 원을 그리는 겁니다. 이 바깥쪽에 큰 원부터 그리겠습니다. 큰 원부터 그리는데요. 반지름 100짜리죠. 여기 보시면 반지름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100짜리인 원을 그리는데, 자, 이게 어떻게 그린 거냐 하면 TTR로 원을 그린 겁니다. 반지름 100짜리인 원을요. 자, 보시면 자, 선 그리기, 그 다음에 원 두 개를 그렸죠. 그리고 여기 가서 그리기 해서 중심 반지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접선 반지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요. 이 접선 반지름으로 작성을 할 때는 이 선과 이 선 쪽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접하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그 지점에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 반지름 100, 반지름이 얼마인지 물어보거든요. 이 원 그리기 할 때 배우셨죠? 그래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원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르기에서, 자, 자르기는 여기 가해 모양 홈 탭에 수정해서 자르기 누르고 기준선이 되는 이 두 개를 선택하고, 선택이 끝나면 스페이스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라낼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원을 잘못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TTR을 잘못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이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TTR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면요. 이쪽에 클릭을 해주고 이쪽에 클릭을 해줘야 이렇게 접하는 원의 궤적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안쪽에다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못 어진다 해야 되나요? 이런 쪽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쪽에 접하는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원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도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쪽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했는데 이쪽을 약간 더 안쪽으로 가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S1을 그렸는데요. 이쪽에 클릭 정도만 하셔도 얘가 경계는 이쪽이라 보고 이렇게 접하는 원을 그립니다. 네,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 접하는 원을 그릴 때는 뭐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접하는 원을 그릴 때는 원래 도면과 비슷한 궤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대로 원래 아까 그렸던 이 원으로 복귀를 해주면, 자, 대충 이해가시죠? 이제 이쪽과 이쪽 순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제 폐합된 원이기 때문에, 호가 아니라 원이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클릭하셔도 되고 이쪽을 뒤에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가 되는 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쪽에 약간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쪽 S1을 이쪽에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뜻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큰 원이 나왔으니까 요 끝은 잘라내 버려야 되겠죠. 이 부분만 남기고 다 자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자르게 되는 거니까 잘라내고 이렇게 트림만 하면 이쪽만 남기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쪽을 또 그려야 되겠죠. 위쪽도 마찬가지로 TTR로 원 그리기 반지름 35짜리 이런 원을 그립니다. 여기 35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자, 원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트림을 해서 잘라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잘라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어레이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원형 배열이죠. 원형 배열. 직사각형 배열이 아니고요. 원형 배열로 작업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 도면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시작이나 혹은 템플릿에 ACAD ISO DWT 혹은 템플릿 없음 미터법 뭐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도면층을 새로 만든다고 했죠. 새 도면층 누르고요. 자, 여기서 다른 버튼 누르지 말고 여기에서 한글로 종심선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변환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이제 왜냐면 CAD는 전부 영문으로 명령이 입력되기 때문에 한글로 두게 되면 또 어차피 귀찮게 또 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로 한글 변환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변경해야 되죠. 빨간색으로 하고요. 선 종류는 여기 선 종류 버튼 누르고 여기에서 로드를 눌러야 된다고 했죠. 거기에서 사용 가능한 선 종류에서 선 종류 이쪽에 클릭을 한 다음에 C라고 치면 센터 두 문자가 C이기 때문에 바로 뜨죠. 여기에서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바로 확인 누르면 안 되고요. 위에 센터를 꼭 클릭을 하고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선을 선택을 한 후에 확인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 여기 이제 센터라고, 원래는 위에 실선 컨티뉴어스였는데 센터라고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그리는 도면에 영역을 이제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왼쪽이나 뭐 오른쪽이나 위아래로 치우쳐서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불러온 도면에 범위를 좀 지정을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직사각형 홈 탭에 그리기 메뉴에서 직사각형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0,0 그 다음에 297,210. 자, 교재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직사각형 메뉴가 테두리가 그려지게 됩니다. 조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전부 보여주는 풀 익스텐더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한 개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자, 교재에서는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죠? 예, 교재에서는 이 테두리를 만든 다음에 도면층 만드는데 저는 도면층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예, 페이지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4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심선을 먼저 그립니다. 중심선은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해야 되니까 현재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죠. 자, 여기 도면층의 이름에 가서 중심선을 클릭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자, 왼쪽에 있는 이 만약에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띄워놨다면 이 종이 모양 중심선 앞에 헤더 부분을 더블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예, 선 그리기 이용해서 여기에 중앙 정도에서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이때 펑션 키 F8번을 누릅니다. F8. 자, 누르면 직교 좌표계라고 그래서 수직과 수평으로 동서남북으로만 움직이는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 보시면 커서에 나와 있는 이제 나타나죠. 직교라고 해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게 길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등호, 그 다음에 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로 움직여 볼게요. 자, 직교라고 되어 있고, 움직이니까 거리가 변경되고 있고, 각도는 90도입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직교라고 되어 있고, 거리가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180도고요. 밑으로 하니까,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이제 27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직교 좌표계는 방향만 지정해주면, 길이, 선의 길이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남북, 이렇게 방향만 마우스로 자유롭게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예,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길이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예, 현재 길이를 모르죠, 그죠? 모르니까, 이게 임의로, 예,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으니까 스페이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똑같은 방법으로 예, 임의점에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예, 위아래로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그 도면의 중심이 이동하죠. 왜냐하면 작은 원이 기어가 아니라 이 기계 도면의 가운데 큰 원이 있었고요. 좌우로 조그만 원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70만큼 좌우로 옵셋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옵셋. 자, 여기 옵셋 명령이 있죠. 네, 하고 길이는 간격은 70이 되겠습니다. 70. 먼저 가운데 객체를 클릭하고 왼쪽에 하나, 가운데 객체 클릭하고 오른쪽을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세로 중심선이 완성이 됐으니까요. 자, 이제 가로 중심선도 조금 완성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종료를 하고요. 스페이스, 다시 스페이스, 재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예, 반복 명령 또는 재명령이라고 하는데, 캐드는 바로 직전에 내린 명령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공스페이스를 치게 되면 명령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전 명령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스페이스 치면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페이스 치면 재명령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이것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알고 계시면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위아래 간격은 얼마였습니까? 12였죠. 그죠? 12. 예, 12였기 때문에 12라고 입력하고, 예, 중간 가로줄을 예, 클릭해서 위로, 그 다음에 또 다시 중간 가로줄을 클릭해서 밑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가운데 작은 원, 큰 원, 그 다음에 이 12 위쪽에 작은 원 2개,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다시 밑쪽에 예, 2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우리는 아까 원형 배열로 돌렸죠. 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냐면요. 중심선이 이쪽 그 작은 원만 필요하지 이쪽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ESC로 빠져나오시고요. 자, 이제 끊기 해보겠습니다. 수정에 가서 구간 끊기가 있죠. 예, 클릭한 다음에 이 정도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바깥에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줄이 끊어지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끊기에 가서 수정에 이 구간 끊기 가서 브레이크니까 단축키는 BR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예, 좌우 길이 비슷하게 이 정도 하고, 오른쪽은 범위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바깥에 범위를 벗어나서 끊기 하는, 예, 이전에 끊기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스페이스, 이번에는 이쪽입니다. 예, 클릭, 왼쪽이 끝에 범위를 벗어나서. 자, 이렇게 하면, 예, 필요한 곳에 중심선을 남기고, 일단은 뭐 잘라냈습니다. 끊어냈습니다. 자, 이제 원그리기를 해볼게요. 원그리기는 도면층이 다르죠. 위에 도면층 이름을 0으로 바꿔줍니다. 자, 바꿔주니까 왼쪽에, 예, 도면층 특성 관리자의 체크 녹색이 현재로 설정이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원은 반지름이, 예, 원그리기에 가야 되겠죠. 예, 원그리기에 버튼을 눌러서 중심 반지름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여기 Shift 오른쪽 클릭 누르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입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 클릭 눌러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단에 상태 표시 막대에 있습니다. 이 2D 객체선의 설정에 가서 이 끝점, 중간점, 중심점, 뭐 교차점, 4분점 이런 곳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객체 스냅을 제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객체 스냅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정확한 객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 다시 원그리기, 네, 원에서 중심 반지름 지정하고요. 네, 여기에 교차점에 갑니다. 교차점에 가셔야 돼요. 중간점에 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반지름 얼마였습니까? 교재에는, 예, 20이라고, 예, 되어 있죠. 혹은 40을 바로 칠까요? 제일 큰 원, 예, 40을 바로 치고요. 그 다음에, 예, 간격 띄우기 가서, 예, 간격은 20이라고 치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릭해서 안쪽으로, 예, 안쪽으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예, 똑같은 원이 간격 띄우기로 동심원이 반지름 20짜리인 동심원이 그려졌습니다. 자, 이제 센터에 원은 그렸기 때문에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작은 원을 그려야 되겠죠. 자, 똑같이 그리기 홈 탭에 그리기에 가서, 예, 중심 반지름, 네, 요 교차점에 클릭을 합니다. 좌로 70, 위로, 예, 12만큼 떨어져 있는 원이 되겠죠. 네, 이번에는 작은 원 5를 그려볼까요? 5. 예, 반지름 5짜리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간격 띄우기, 예, 이번에 간격 똑같이 5로 하겠습니다. 이제 반지름 10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객체를 클릭하고 바깥쪽에 클릭합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예, ESC 빠져나오고요. ESC 키를 치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 번 치세요. 습관을 한 두세 번 정도 치는 습관을 들여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잘못했다고 무조건 치면 안 되고요. 그때는 명령 되돌리기, 명령 취소인 U 언두가 있거든요. 단축키 U 스페이스입니다. 그걸 사용하셔도 되니까 판단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예, 신중하게 생각해서 만약에 완료가 완전히 됐다 할 때 그때 ESC 키를 치셔도 됩니다. 예, 무조건 치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 반지름 100짜리였죠. 반지름 100짜리인 이렇게 휘어지는 호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원 그리기에 접선 반지름으로 그리겠습니다. 접선 반지름으로. 네, 여기 와서 이 원에 가까이 가져가면 자동으로 객체 스냅이 이제 발동이 됩니다. 자, 여기에 클릭. 그럼 이렇게 와서 이 정도에서 뭐 만나겠죠. 네, 이 정도에서 클릭하고 나면 물어봅니다. 반지름이 얼마냐? 자, 10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예, 스페이스 키를 딱 치면, 자, 이런 원이 나옵니다. 자, 이 원에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어야 하니까요. 예, 자르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원 클릭, 바깥의 원입니다. 큰 원도 바깥에 클릭. 자, 경계 모서리를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경계 모서리 선택이 끝났으니까
스페이스. 자, 그 다음에 자를 애는 안에를 자를 게 아니죠. 바깥에 얘를 자를라 낼 버릴 거죠. 그래서 버릴 애를 클릭하시면 돼요. 버릴 객체를요. 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려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시 봐야 됐다 생각되시면 영상을 조금 뒤돌려서 다시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 안쪽에 휘어지는 이 원을 그리겠습니다. 이 원은 안쪽으로 휘어지는 것은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은데요. 하나 더 있거든요.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원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원 그리기로요. 자, 원 그리기 TTR입니다. 원의 접선 반지름입니다. 그냥 중심 반지름이 아니고요. 자, 안쪽이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클릭, 안쪽에 클릭, 반지름은 35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이쪽에 너무 안쪽으로 왔죠, 그죠? 안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접선 반지름 원 그리기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위쪽에 가겠습니다. 이제는 클릭, 이쪽에 클릭, 그 다음에 반지름 35.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었죠. 자, 여기서 자르기, 경계 모서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쪽 작은 원의 바깥쪽 원, 큰 원의 바깥쪽 원 선택이 끝났으니까 이제 스페이스, 잘릴 객체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잘려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 지우고요.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요. 못깎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본 메뉴에 못깎기에 가서 클릭을 합니다. 못깎기를 어떻게 하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반지름 R 값을 줍니다. R 값 35. 자, 35를 주시고요. 이 원에 와서 여기 클릭, 자, 이쪽에 클릭, 자, 하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요. 원 같은 경우에는 폐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잘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못깎기라는 것이 원래 단일 객체와 단일 객체끼리 모서리를 깎아주는 것이 못깎기였는데요. 직각깎기도 있었는데, 보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배합된 객체와 객체 사이에 새로운 선을 생성해주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할 때도 목깎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래시계라든지 안 그러면 오뚜기 모양 같은 그런 모양을 그릴 때 목 부분 그런 것을 깎아 들어갈 때 원과 원 사이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필렛을 사용하면 아주 쉽게 작업이 됩니다. 근데 이 밑에 이것은 필렛이 되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을 주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것은 이제 못깎기 개념이 아니잖아요. 모를 깎는다는 것은 이렇게 모서리를 안으로 파고들어서 보통 깎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원과 원 사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객체를 그렸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똑같은 대칭은 아니죠. 대칭은 아니고 원형 배열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열에 가서 버튼을 누르고 원형 배열을 클릭해야 되겠죠. 원형 배열을요. 그리고 객체를 선택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4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 끝났으니까 스페이스를 쳐야 되겠죠. 그죠? 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심선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심선이 있죠? 자, 중심선은 회전하는 회전체의 중심이니까 이 제일 큰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클릭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떴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항목은 그러니까 이 원래 있던 원형 객체를 포함한 개수입니다. 왼쪽에 원형이 있었고 원래 왼쪽에 원형이 있었고요. 오른쪽에 하나 더 객체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는 2개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2개를 합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맞죠? 만약에 이것을 연관성을 없애겠다 그러면 이게 연관을 이렇게 끄게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 둘을 연관시켜야 된다 하면 연관성을 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꺼놓고, 여러분들 아마 켜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열 닫기 하겠습니다. 닫기. 자, 이러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남은 것은 요 이제 바깥에 있는 선이 좀 짧은데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뒤에 명령어를 배워서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한 내용들은 꼭 저장을 해 두시고 좌우에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나 제가 과제물을 제출해 달라 하면 여러분들 작업했던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